자, 여러분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요. 이게 그냥 부등식이라는 부등식이라는 챕터 안에서 갑자기 2차 함수가 왜 나오는가?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맨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이거 함수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 만나는 부분을 찾는 것을 방정식이라 하고,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누는 걸 부등식이라 하는 거고, 함수는 그걸 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 함수를 간단히 표현해 보자면, 2차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할게요. 아래로 볼록 그려지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아르파, 베타 두 근이 되는 거고요. 그죠? 아참, 요거 잠깐 fx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부등식은 저 2차 함수에서 첫 번째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0보다 크다는 게 결과값이 0보다 큰 부분이라 위쪽에 그려졌을 때 생기는 부분이 x의 범위를 기준으로 어디에 그려지는 것이냐 찾아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보다는 작은 부분에서 베타보다는 큰 부분에서 그려집니다. 답을 이렇게 써달라는 소린 거예요. 실제로 알파보다는 작은 부분, 베타보다는 큰 부분에서 지금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0보다 작다는 건 x축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저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구나 라는 걸 찾아달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 붙이는 거고, 등호 안 들어가면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답을 쓸 때 기본적으로 조건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양수여야 한다. 그죠? 저 상태에서 주어진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주어진 답의 바깥의 범위에 쓰시면 되는 거고, 0보다 작다! 하면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다가 x의 범위를 껴 놓으시면 웬만하면 답은 맞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 그래프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린 거예요.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잖아요, 여러분.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면 0보다 큰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게 되겠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알파와 베타의 바깥쪽 부분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편하게 풀려면 x제곱의 개수를 0보다 크게 양수로 맞춰놓고 풀어야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부등식을 지금 하는 상황에서 굳이 함수를 주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요 그래프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아니어도 1차 부등식, 1차 함수여도 여러분 똑같아요. 사실은 x축을 기준으로 직선이 그려졌을 때 알파라는 답이 나왔고, 그죠? ax 플러스 b라는 식이 0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얘의 답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x는 알파보다 큰 부분에서 그려지고 있구나. ax 플러스 b라는 애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요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요령이 생기면 그냥 이 a의 값을 양수로 잡아놓고 알파, 베타의 바깥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네, 이제 이게 우리 친구들이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a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완벽하게 외워놓고 a가 음수일 때는 그 반대가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한 형태가 되겠고요. 부등식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두 그래프를 줘놓고 누가 위에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항상 답은 x의 범위를 기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 보통 이런 그래프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프를 줘놓고 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구분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 답을 쓰라고 하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항상 여러분 이 x축과 y축이 아닌 두 그래프가 나오면 얘네 둘을 어떻게 놓고 푼다고 했어요? 어떻게 놓고 풀어야 돼요? 갖다가 놓고 푸는데, 부등식은 큰 쪽이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냥 요것만 보고 mx 플러스 n이랑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비교했는데 mx 플러스 n이 위에 있대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어떻게 써야겠어요? 지금 mx 플러스 n이 직선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예요. 각각 저 바깥쪽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각 두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답을 써달라. 이런 걸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2차 부등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죠? 저 그림으로 푸는 게 짱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림으로 안 풀리고 전부 식으로 풀어야 할 때, 그때가 이제 아주 조금 개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기를 좀 아주 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그래프로 푸는 거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정리할 거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부등식을 푸셔야 되겠고요. 그 2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애초에 지금 보시면 다 아래로 볼록으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으로 잡아놓고 그때 생기는 이런 알파와 베타 같은 점을 기준으로 아래 답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써져 있죠.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는 저거에 반대로 쓰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의 개수를 억지로 양수로 만든 다음에 아래로 볼록의 형태의 답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두 개. 한 점에서 만날 때랑 아예 안 만날 때.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날 때랑 답을 똑같이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원래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커요 뭐 이렇게 쓰는 답이었다면 베타를 그냥 알파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야 사실은. 근데 얘는 아주 답이 극단적이잖아.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거나.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준단 말이죠. 항상 성립한다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 조건이 나오면 이 x축과 아예 만나지 않는다가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는 건 뭘로 판단해요? 뭘로 판단하죠? 역시 루리 공주님이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걸로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f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모든 실수나 해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저거 이렇게 판별식이 작다고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틀립니까? 진짜 10명 중에 8명이 저렇게 풀어요. 뻥 같죠? 여러분이 저기에 맞닥뜨리면 다 저렇게 풉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모든 실수, 해가 없다라는 게 등장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항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기억해줘. 알겠죠? 제발 기억해 주세요. 우리 시우가 오늘 좀 나의 이거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 요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거의 워킹 데드 수준이거든요. 아니지, 지금 sit-down 데드인가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앉아있다가 영어로 뭐냐? 야, 앉다가 영어로 뭐야? 앉아있다가 뭐야? sitting 데드네요, 거의. 그죠? 워킹 데드가 아니고, 그죠? 왜요? 왜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방정식 작성했을 때처럼 알파와 베타의 값 같은 게 주어지면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면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알파 베타 바깥쪽에 있으면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개수가 주어지잖아요. 개수가. 그 주어진 개수는요. 항상 식 전체에다 곱하기 때문에 저 부등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양수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알파와 베타 사이로 근이 존재하면 0보다 작다. 당연히 이제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이겠지만요. 0보다 작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 바깥쪽에 있으면 0보다 크다. 저것만 기준으로 작성해주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은요.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요라 쉽습니다. 레알, 이지 피지, 레모스 피지.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성립할 조건. 여기 여러분 대놓고 써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립할 조건. 사실 항상 성립 안 할 조건도 비슷해요. 보면 다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는 주어진 부등식에 등호가 있냐 없냐가 되겠고요. 항상 성립한다의 반대인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저 등호가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은 x제곱의 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0보다 작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연립 2차 부등식은 뭐 사실 2차 부등식 잘 풀면 그 다음에 하는 거라 이건 좀 나중에 다시 유형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나 요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근의 부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거기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또 하면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다시 체육대회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하고요.